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김 과장은 연금저축으로 20만원 손해받고 박 대리는 IRP로 20만원 이득받습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연금저축 vs IRP, 뭘 먼저 해야 할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연금저축과 IRP의 핵심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 둘째, 상황별 최적의 선택 기준과 우선순위, 셋째, 두 가지를 병행하는 스마트한 절세 전략까지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잘못된 선택으로 매년 수십만 원씩 손해보는 분들이 전체의 64%나 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노후를 준비해도 방법에 따라 20년 후 3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소중한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금저축과 IRP의 근본적인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가입 자격과 납입 한도의 차이입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하고 본인 연간 총급여의 20% 또는 1,800만 원 중 적은 금액까지만 납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액 공제 한도는 둘 다 합쳐서 9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실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직장인 기준으로 연금저축에 900만 원 납입하면 세액 공제 148만 원을 받습니다. IRP도 동일하게 148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날까요? 바로 중도 인출과 운용의 유연성 때문입니다. 둘째, 중도 인출 규정이 크게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언제든지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반면 IRP는 법적 사유 없이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중도 인출의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던 이 과장은 연금저축 3천만 원을 해지했습니다. 기타 소득세 495만 원을 내고 2,505만 원만 받았습니다. 만약 IRP였다면 해지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유동성이 필요한 분은 연금저축이, 강제저축이 필요한 분은 IRP가 유리합니다. 셋째, 운용상품과 수익률 차이입니다. 연금저축은 펀드, 신탁, 보험 중 선택하며 주식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지만 펀드는 100% 편입 가능합니다. IRP는 위험자산 70% 제한이 있지만 ETF 투자가 가능하고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보통 연 0.5 내지 1%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IRP는 연 0.2 내지 0.4% 수준입니다. 20년 운용하면 수수료 차이만 200만 원이 넘습니다. 또한 IRP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계좌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개인 상황에 따른 최적의 선택 기준과 우선순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직장인이라면 IRP를 먼저 시작하세요. 퇴직금을 받을 때 IRP가 반드시 필요하고 세액 공제율도 동일하면서 운용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특히 이직이 잦은 분들은 IRP로 퇴직금을 모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매년 700만 원 정도 IRP에 납입하고 여유가 있다면 연금저축 2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우선순위를 제시하겠습니다. 30대는 IRP 70%, 연금저축 30% 비율을 추천합니다. 장기 운용이 가능하므로 IRP의 강제성이 장점이 됩니다. 40대는 IRP 50%, 연금저축 50%로 균형을 맞춥니다. 50대는 유동성을 고려해 IRP 30%, 연금저축 70%로 조정합니다. 둘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선택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다면 IRP 가입이 제한적이므로 연금저축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다면 IRP도 가입 가능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에 유연한 납입이 유리합니다. 필요시 납입을 중단하거나 감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선택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IT 프리랜서 김 씨는 연금저축에 월 30만원씩 납입하다가 프로젝트가 끝나면 중단하고 새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100만원씩 추가 납입합니다. 이런 유연성은 IRP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반면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의사 박 씨는 IRP 9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합니다. 셋째, 맞벌이 부부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부부 합산 1,8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먼저 900만원 한도를 채우고 나머지를 고소득 배우자가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 8천만원, 아내 4천만원이면 아내 IRP 700만원과 연금저축 200만원, 남편 IRP 900만원으로 구성합니다. 특수한 상황별 선택 기준도 있습니다.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연금저축이 유리합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축 의지가 약하다면 IRP의 강제성이 도움됩니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가, 안정적 운용을 원한다면 IRP가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하는 스마트한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황금 비율 7:3 전략입니다. IRP 700만원, 연금저축 200만원으로 총 900만원을 구성합니다. IRP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연금저축으로 유동성을 보완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액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급할 때 연금저축 일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용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IRP 700만원은 안전자산 50%, ETF 30%, 펀드 20%로 구성합니다. 연금저축 200만원은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나 해외 펀드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시기별 전환 전략입니다. 30대에는 IRP 위주로 시작하고 40대부터 연금저축 비중을 늘립니다. 50대가 되면 연금저축을 먼저 수령하고 IRP는 나중에 수령하는 순서로 계획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환의 구체적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5세 최 부장은 그동안 IRP만 900만원 납입했습니다. 이제 IRP 5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10년 후 은퇴 시 연금저축을 55세부터 65세까지 먼저 수령하고 IRP는 65세부터 수령할 계획입니다. 셋째, 절세 극대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여유 자금이 생기면 연금저축에 먼저 납입합니다. 중도 인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 이전하여 퇴직소득세를 줄입니다. 만 50세가 되면 세액 공제 한도가 1,200만원으로 늘어나므로 납입액을 증액합니다. 병행 운용의 성공 사례입니다. 38세부터 15년간 IRP 6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을 꾸준히 납입한 정 씨는 총 1억 3,500만원을 적립했습니다. 세액 공제로 2,227만원을 환급받았고 연평균 6% 수익으로 53세에 2억 1천만원의 노후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IRP는 강제성과 낮은 수수료가 장점이고 연금저축은 유연성이 장점입니다. 둘째, 직장인은 IRP를 우선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두 가지를 적절히 병행하면 절세와 수익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 상황을 점검하고 최적의 비율을 결정하세요. IRP 70%, 연금저축 30%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연금 선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ISA 계좌, 이것만 알면 무조건 이득을 다루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